네, 아직 오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 5분 더 기다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요. 어저께 제10차 방위분담금 국무회의를, 특별정의 국무회의가 열려가지고요. 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여기, 여기서 소성리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여기 날씨하고 서울 날씨가 좀 틀려요. 그래서 조금 춥습니다, 서울이. 그래서 그거를 믿고 저 이렇게 두꺼운 패딩 입고 왔는데 땀이 삐질삐질합니다. 예, 공기도 여기가 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살기 좋은 이곳에 이 평화를 앗아가는 이 사드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드와 한반도의 평화가 결코 틀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드 뽑는 그날이 한반도의 평화를 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날에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딱 보니까요, 여기 어머님들이 먼저 자리를 딱 중심을 잡아주시고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 소성리 이 땅에서 사드를 뽑아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아직은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이 마음의 한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하루성으로 117차 수성리 수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하루성과 박수는 어머님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건 어머니들이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사드 철거를 온몸을 던져서 자기의 몸을 불사 산하에 가신 조영삼 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성리 어머님들과 함께 이곳에 꿋꿋이 지킴이로 활동했었던 조현철님도 떠나보냈습니다. 또한 김판태 금산 평통사 대표님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는 마음으로 민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번에 행주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외쳐보겠습니다. 평화정세 역행하는 불법사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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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당장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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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간 브리핑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송리 종합상황실 김영재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좀 깨끗해졌죠? 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오신다고 제가 빗자루질 좀 했습니다. 네, 깨끗하죠? 네. 오늘 그 강현욱 교무님께서 저한테 주간 브리핑을 하라고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부재 중인데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다가 오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주간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7일, 28일이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은 공동 성명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은 하노이 선언의 채택으로 싱가포르 성명에 이어 또 한 차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염원했던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한결같은 바람이며 남북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민족의 둘도 없는 염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기념사에서 북미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면 한미 공조에 매달려 트럼프 정권의 승인을 일일이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에 주동적으로 나섬으로써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만들자 외쳤던 지난 4년간의 우리의 외침이 더욱 중요해졌고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지 100년, 우리가 왜 다시 완전한 독립을 외쳐야 하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를 결의하는 자리가 지난 3월 2일에 있었습니다. 성주주민 대책위에서 대책위와 김천시민대책위에서 주관한 3월 1일 만세운동 100주년 사드 철거 주권수호 결의대회가 성주군 초전면 백세각 항일 의적비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당초 예상 인원의 2배가 훨씬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지난 70년의 역사를 3.1 만세운동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투쟁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독립을 이룰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방위비 부담금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소식입니다. 어제 1조 389억 원으로 책정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서울종합청사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결국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협정과 비교해도 수많은 삭감 요인 무시, 공공요금과 폐기물 처리 등 새로운 항목 신설, 주한미군 이외 해외 미군으로까지의 방위비 분담 지급 대상 확대, 유연적인 연장 조항 등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협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의 문제점은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등의 사드 운영 유지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협의한 부지와 기반 시설은 한국이, 전개와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조차도 뒤집은 굴욕적인 결과입니다.
미국의 본토 방어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가져다 놓은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폐기물과 쓰레기, 사람의 오폐물까지 한국에서 처리해 준다는 것은 사드의 완전 배치를 한국 정부가 종용하고 있는 것이며 남북 관계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이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이제 10차 방위비 협상은 대통령의 제가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역할이 더욱 주요해진 만큼 대통령은 이 굴욕적인 협상을 전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드가 가동된 지 얼마나 됐죠? 들어온 게 2017년이었잖아요. 4월. 그때 들어오고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죠. 지금 2015년도 괌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 미군들이 그 환경영향평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한 해에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100드럼통 정도 나온답니다. 100드럼통의 고체 혼합 폐기물, 폐유, 냉각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2년을 돌렸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나가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럼 그게 다 어디 갔을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이 우리 주민들 중에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이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시민들이 찾아서 오히려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국방부에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사드 가동하면서 발생했던 폐유, 혼합 고체 쓰레기, 폐기물, 냉각수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백배 사죄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앞으로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네. 이거는 제가 여기 안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외웠어요. 네. 우리가 앞으로 이 사드 가동에 따른 폐기물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빼야 평화! 미군 빼야 자주! 사드 빼고 미군 빼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는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미군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드 운영 유지비를 한국 측에 떠넘기려고 계속 강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속에서 이 사드 운용 유지비를 낼 수 있는 항목을 작전지형 항목이라고 새로 신설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작전지형 항목을 신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전지형 항목에 들어가는 일부를 군수지원 항목으로 편입시켜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설명했듯이 사드를 가동하는 데 나오는 온갖 폐수, 폐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한국민의 돈으로 지불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속에서도 합의했던 방위분담 특별협정 그 어떤 협정보다도 가장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세세한 이런 것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같이 외쳐왔으면 좋겠습니다. 굴욕적인 바위분담금 10차 협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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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운영 유지비가 웬 말이냐? 사드부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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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주민말원입니다. 대표로 해서요. 사드 배치 반대 집전시민 대책위 박병조 선생님 모시고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주입니다. 제가 어제 정부 종합심사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정 국무회의 의결 취소하라 하는데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저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말씀 드렸는데 그 얘기하고 또 다른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서 그건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방위비 분담금 가면은 안 됩니다. 분담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꼭 내야지 될 돈 같죠. 우리 김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는 미군한테 지원하는 돈을 미군 배려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미군들한테 시혜를 내리는 거죠. 우리는 거의 강제로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한 미군 주둔 지원금이라든지 뭐 강제 징수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전 반대라고 안 그러죠. 탈핵이라 그러죠. 핵을 탈피하자.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뭐 그럼 지금 주자는 얘기죠.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1991년도에 어제 김찬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1991년도에 미국이 무역 적자 엄청나게 봐. 재정 적자 쌓여. 그러니까 대한민국 좀 잘 사네. 그때 우리나라 좀 잘 나갔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거 좀 보태도 해가지고 그래 우리 경제적인 사정 괜찮으니까 좀 보태준다 해가지고 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20년 건 30년 가깝게 되죠. 91년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주고 나서 8년 후에 IMF 사태라는 걸 맞았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그 IMF 사태 때문에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들이 늘어나가지고 여기 아사히 동지들도 어제 오셨습니다만 그런 우리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경제가 호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국자들이 당연히 나서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너희들은 잘 돌아가니까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이래야죠. 깎자 말자 이런 게 아니죠. 아예 안 해야죠. 싫으면 가라. 그리고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미국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죠. 그때 유엔 사무총장도 했던 누굽니까? 반기문. 예. 반기문이 그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외무부 장관이고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안보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그 둘이 합의했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있는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미군의 재배치입니다. 미군이 필요할 때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이게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있겠다고 했는데 그 2006년도에 그거 선언하면서 이게 한반도에 있는 붙박이군이 아니고 미국의 이해가 걸려가지고 있는 지역에 하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신속 대기군 이런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 동중국 해에서 중국과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뭐 저쪽에 중동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병력이 부족하다. 그럼 주한미군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군대가 아니죠. 지금 주한미군의 지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는데 우리 지키기 위한 게 아니고 동중국해나 중동이나 가기에는 저 본토에서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미군을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기지 사용료를 오히려 받아야 됩니다. 예, 연공 통과하면 연공 사용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기에 필리핀 좀 못 산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죠.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도 독재가 끝나고 마르코스의 독재가 끝나고 미군을 내보냈습니다. 수빅만이라는 큰 기지가 있었고 수빅만 거기 큰 해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있었는데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과의 갈등이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 그러니까 필리핀에 군대 기지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살살 빌어가지고 우리 좀 수익만 좀 사용하자. 기지 공군기지도 우리 비행기들 좀 앉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자 그러면은 공짜로 내줄 수 없고 돈 내놔라 해가지고 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 없습니다. 필리핀군 기지 내에 필리핀군이 지정해주는 일정한 장소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그러면 필리핀 군 당국에 허가를 덕하지 않고는 못 나갑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록 이북에 김정은 정권이 있지만 지금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래식 무기로든 핵무기로든 어떠한 식이든 무력 도발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런데 뭐 사드는 물론이고 미군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미군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군 기지 주변이 애 키우기 힘들고 젊은 여성들 밤에 외출하기 힘듭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정치인들이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책임도 큽니다. 미군이 나가면은 우리나라 망한다고 수구 기레기들이 그 조중동이라 그러죠. 친민 민족 반역자 미국 유학하고 온 고위 관료들 정부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나가면은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고 북한 정권 북한이 쳐내려와서 우리나라가 괴멸될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시민단체에서부터 용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똑같이 됩니다. 예, 그리고 김천에 아포에 DRMO라는 게 있습니다. DRMO가 미군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재활용하겠다는 건데 그게 원래 인천 부평에 있었고 부산 해운대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이 살아가지고 도시화가 되면서 끊임없이 민원이 일었습니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2008년도에 김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 할 때 그 시설 뭐 제대로 됐는 건지 안 됐는 건지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이 안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김천시청 관계자 몇 명, 시의회 대표 몇 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 오염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했는데 구리하고 나비 기준치 이하가 검출되었습니다. 참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검사한다 그래도 미군이 시정해 주는 데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여기 파보자 저기 파보자 해서 파보는 게 아니고 미국 놈들이 여기 검사해봐라 그러면 여기만 검사하고 저기 검사해봐라 그러면 거기만 검사합니다. 그런데도 기준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한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1년마다 한 번씩 해도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될지 모르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천 부평에 이제 2010년도쯤 인천 부평에 있는 게 김천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거기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토양이 오염돼 가지고 개발이 안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미국 놈들이 만들어 놓고 김천으로 도망왔는 겁니다. 김천 아포 디아레모 근처 전부 농경지입니다. 거기에서 수확했는 쌀 김천 시민들이 먹고 또 외지로 팔려나가면은 또 외지 사람들 먹게 됩니다. 이 토양이 오염되면은 그 오염되는 토양에서 나는 식량은 인간이 섭취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그런 실정입니다. 미군이 이렇게 우리한테 해악을 많이 끼칩니다. 이런 거 두고 보면 안 되겠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웃들한테 알리고 해서 우리 우수한 한민족은 우리끼리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우리끼리 살면 오히려 미군은 통일의 방해뿐만 아니라 경제의 방해고 사회의 방해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짐이고 방해만 될 뿐입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준비했던 얘기는 다음 기회에 그 신부님 좋은 강론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순서 있을 것 같으니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웠습니까? 다 알아듣으시겠어요? 좀 어렵던데요? 그런데 단순 요약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주세요. 미군 없이 잘 살 수 있다. 미군 없이 잘 살 수 있다. 사드 빼고 미군 빼라. 사드 빼고 미군 빼라. 박병 선생님 요약한 게 이게 맞습니까? 예. 이런 약간 힘차게 싸웁시다. 고맙습니다. 저번 주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날 컴퓨터 앞에서 계속 실황 중계만 뜨고 이거 어떻게 되나 가슴 저리면서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결과가 이 희망찬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라고 학습 의도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했던 것이요. 북미 정상회담이 하기 전에 계속 미국 측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였어요.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때서야 대북 제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뭐랑 맞바꿔야 될까요? 네, 평화협정입니다. 근데 미국 측은 계속 대북 제재를 놓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렬되더군요. 그나마 안심인 것은 서로의 대화의 의지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결론은 트럼프의 눈길 한마디, 말 한마디에 일의 일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그 한마디에 일의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힘으로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가 소중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드 말고 평화협정! 사드 말고 평화협정! 사드 빼야 평화! 사드 빼야 평화! 미군 빼야 자주! 미국 빼야 자주! 사드 빼고 미군 빼라! 사드 빼고 미국 빼라!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투쟁 발언인데요. 민중당 부산시당 배지영 사무처장님 모시고 힘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 민중당 부산시장 사무처장 배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드 투쟁의 이곳 앞에서 바위에 그림 그리고 같이 함께 따라 나섰던 우리 유아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고 그 당시 민중의 꿈이었던 저희 민중당이 이제 민중당이 되어서 정당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님들 여기 계신 주민들 이렇게 끝까지 함께 싸우시고 생활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들 아직 건강하시죠? 네, 어머님들 찾아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소식들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예, 방위비 강탈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죠? 방위비 강탈금을 이제 훨씬 더 증액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뿐만 아니고 해외 주둔하고 있는 애들 돈까지 너희가 내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사드 저기 운영하고 막 저렇게 자기를 유지하려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폐기물도 맞죠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는 들어오지 말아라고 한 걸 억지로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돈까지 이제 국민들 세금으로 내놔라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이면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어머님들 아니 이 산업여군으로 이 시간까지 이 나이까지 농사 지어라 뭐 해라 이렇게까지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아니 노후 보장은커녕 우리 제대로 맞죠? 국가에서 이 치료 하나도 보장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저 같으면 어머님들 이런데 방위비 강탈되고 이런 거 조금 더 뻗대가지고 그런데 돈 안 주고 우리 어머님들 이 치료하는데 전면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예,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 낳기 힘들어서 다 돈 문제 아닙니까? 맞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 못 놓겠다 하는데 전격적으로 육아 정책을 펼쳐서 그런 데다가 돈을 대야지 정부가 엉뚱한데 돈이나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들 동의하시죠? 예, 진짜 싹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북미회담 보니까 이 나라의 평화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막는 애들은 진짜 트럼프구나 미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화가 끊기지는 않을 겁니다. 끊기지는 않고 난관은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들 고생 단숨에 딱 끝내고 싶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어머님들께 고백 한 가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드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 사드를 열심히 왔었는데 성주에 열심히 오고 김천에도 열심히 오고 했었는데 저희 사실은 부산에도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뭐가 있냐면 전국에 있는 세균 실험을 하는 미군 부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알고 보니까 20차례 정도 이런 미군 실험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세균 실험.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있었던 막 균 같은 거 실험 배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면 이게 효과가 있니 없니 하는 이런 실험 있잖아요. 이런 세균 무기 실험을 전국에 있던 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부산에 남구에다가 딱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요 세균 부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쟁 훈련할 때마다 맨날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이 또 남구에 백운포라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와가지고 항공모함이 왔다가 아무도 몰래 폐기물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돈은 우리가 다 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는데 진짜 우리 어머님들 투쟁하시는 모습 보고 진짜 이거는 부산에서 부산 주민들의 힘으로 요거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할 수 있겠죠 어머님들? 예,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나 가장 유명해졌던 우리 정세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저는 가장 고생해서 주민들이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드 이 문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없애야 될 1호로 사드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산의 세균 부대 없어져야 할 폐기물 2호로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예. 그리고 이곳에 계신 어머님들 투쟁 본받아서 저희 부산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뜻깊게 연대해서 곳곳에서 불필요한 미군 기지와 미군 부대들 없애는 투쟁에 그리고 미군 무기들 없애는 투쟁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건강하시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투쟁하려면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관해서 지금 드시고 있는 삶은 계란을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들. 이 삶은 계란을 드시고 껍질을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저 뒤쪽에 냄비가 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껍질은 모아다가 나중에 버려주시고요. 소금도 뒤에 테이블에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인데요. 다음 순서도 투쟁 발언입니다. 서울평통사 황윤미 대표님 모시고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12월에 오고 석 달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어떻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하노이에서 합의가 있겠다 이렇게들 좀 예상들을 하셨었나요? 네, 그러셨다고 하시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정상선언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다가 결렬됐다는 막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어머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되게 당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듯이 이미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전에 북미 사이에 사전 합의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외교적으로 실무팀에서 그렇게 합의문을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 이런 합의문은 서명이 당연히 되는 거였고 정상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좀 더 진전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진전된 합의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합의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북미가 충분히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외교적인 그런 수순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플러스 알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회담을 결렬시킨 거죠. 그래서 이번 북미 회담이 결렬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운명이 저 미국 대통령, 저 트럼프 한 명의 이 처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좌지우지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하고 그런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언론에 뭐 많이 나왔듯이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해요. 뭐 그 트럼프 전임 변호사인가요? 뭐 코언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이제 그 증언을 하니까 굉장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몰려 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류 사회, 의회와 같은 그런 주류 사회의 요구를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미국 주류 사회의 요구는 뭐냐하면 북미 회담이 파탄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 무조건 먼저 비핵화를 하고 난 다음에야 제재도 해제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부를 북이 포기하지 않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런 미 주류 사회의 그런 요구, 미 의회의 요구, 여기에 결국 트럼프가 굴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맞는 내용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그렇게 회담 결렬을 하면서도 한미연합 전쟁 연습은 이젠 없을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북미 관계를 아주 파탄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되게 당혹했을 북도 생산적인 대화를 앞으로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이제 하노이 회담은 결렬은 됐지만 조만간 북미 대화가 반드시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우리 평통사 이렇게 이 핸드폰 회원들이 단체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북미 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 회담 평을 쏟아낸다. 미국 탓이다. 북조선 탓이다. 코언 때문이다. 볼턴 때문이다. 비전문가인 나는 그들의 글로 위로를 받으려다가 문득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때문이고 내 탓이다. 솔직히 미국이 움켜쥐고 있는 한 남북관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스스로 손을 놓고 있진 않았나? 하늘에서 간만 떨어지길 기다리진 않았나? 하다못해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도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구군이 걸린 북미 회담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 뭐 이런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렇다. 물론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드 기지 앞에 가서 사드 빼! 날마다 소리 외치셨고, 오늘 이렇게 수요 집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토요일에는 촛불도 들고, 일요일에는 또 김천 촛불도 나가고, 작년에는 3월, 6월, 7월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에도 함께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미 회담이 결렬되는 걸 보면서 이런 평화 촛불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삼 절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 평화의 촛불에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그 촛불의 반의 반만이라도 모였다면 과연 트럼프가 저렇게 쉽게 자리를 박차고 우리 한국민들의 열망을 저렇게 짓밟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즈음해서는 광화문에서 또다시 촛불을 들고 미대사관을 에워싸는 그런 평화행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평화촛불 일정을 잡아서 미국에게, 또 우리 정부 당국에게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될 텐데요. 그런 평화촛불의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멀고 몸도 힘들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평화촛불에 가서
내 이 한 몸을 함께 힘을 좀 보태서 촛불의 힘을 보태서 반드시 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반드시 사드도 철거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언들이 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열심히 투쟁하자.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투쟁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외쳐봅시다. 우리가 먼저 투쟁하자. 우리가 먼저 투쟁하자. 정말 동의하시죠? 우리가 먼저 투쟁합시다.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갖고 다음에는 공연 순서입니다. 민중당 부산시당 노동자 동지들 오셨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분은 다 춤꾼입니다. 춤꾼인데 뒷줄에서는 춤꾼인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앞줄에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다 오면서 우리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못하는 율동이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네, 즐거웠습니다. 앞에서 3명, 뒤에서 2명이 노래 부르던데요. 다 4명은 율동을 하면서 막 웃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웃지 않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율동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원래 잘 안 웃어가지고. 그러면 커다랗게 웃는 모습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표정이 매력입니다. 지금 많이 웃고 있는 겁니다. 화난 겁니다. 사드 빼고 미국 빼라. 미국 빼라. 기분 좋은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신기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춤을 추셨는데 율동은 경쾌했거든요.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같이 율동도 해주셨는데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이우백 부부장님 모시고 추장 발언,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부산본부 통일위원장 이우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고요. 사실은 부산이나 여기 성주나 사실은 그렇게 큰 먼 거리도 아닌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이렇게 자주 이렇게 뵙지를 못해서 참 이렇게 죄송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드가 여기 추가 배치될 때 저는 여기 있었거든요. 소정리 하면 여러 가지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때 우리 사드를 막기 위해서 앞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경찰에서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도 참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때 그렇게 경찰이 우리 사드를 배치하는 사람 다 밀어내고 경찰의 방벽을 의지해서 이 앞을 통과하면서 희죽희죽 웃던 우리 미군 병사들 그거 생각하면 사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사실 굴욕스럽기도 한 그런 어떤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균 무기 시험실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한미 동맹이나 이런 문제만 되면 우리 박근혜 아니면 이명박도 아니고 지금 촛불로 당선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한마디 못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지 참 그런 게 참 정말 궁금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드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한반도의 안보하고 전혀 관계없죠. 미국을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사드를 여기 방어 미사일을 설치한 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해도 전혀 그게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못하고 또 말씀드렸죠.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이 2018년 9천억이 넘는데 수백억 되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은행에서 돈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분담금으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다시 또 사드를 팽겨 삼아서 더 정액해서 가져간다고 하니 이것이 저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중들 수탈한 거하고 뭐가 틀린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세균무기 실험실 이야기하지만 우리 탄저균이라고 하죠. 탄저균이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고추 탄저병을 유발하는 게 이제 탄저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균 무기로 배양하면 그 탄저균 이 조그만 눈물방울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어떤 세균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균 무기를 실제로 대량 배양해서 폭탄에 실어서 입으로 쏘아버리면 실제 우리 북녘 동포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전쟁 무기인데 그런 전쟁 무기를 배양하고 실험하는 실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완전 식민지가 아니고 또 뭔가 하는 그런 그 고민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분단으로 인해서 갈라서 있고 그 갈라서 있는 한반도에 미군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작년에 미국이 그렇게 북한을 핑계 삼아 오만 짓거리를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이제 북한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평양 선언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 없는 새로운 어떤 평화 시대를 열자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한미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판문점에서도 이제 그 감시 초소를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쪽을 향하고 있던 해안포도 다 폐쇄시키고 평화구역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하면서 더 이상 우발적으로라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사도도 마찬가지고 세금 무기 시험식도 마찬가지고 미군 기지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들이 서서히 상실되고 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한번 이 소송리에 사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이명박근혜 정부를 내려앉혔듯이 우리 소송리에 지난 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사드 배치, 사드를 철회하고 그 다음에 사과라는 이런 목소리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다시 이 소송리에 민주노총 조합을 함께 이제 사드를 뺄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로 같이 하였습니다. 예, 더불어서 우리 부산에서도 우리 소송리 어르신들의 어떤 모범을 따라 배워서 세균 무기 실험실을 반드시 철거시키는 그런 투쟁을 하겠다는 것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서울에 가로질러 탈핵 그 순례를 떠나는 버스가 이 마을회관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떠나실 그 주민분들은 이 마을회관 앞으로 9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김천 촛불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지금이 몇 호인가요? 벌써 27호입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먼저 보고 이 내용이 뭔가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소송리 평화행동에 대한 리플렛이라고 하나요? 리플렛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한 분씩 가져가셔가지고 주인분들한테 좀 많이 소송리의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오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백창욱 우리 소송리가 나온 명 목사님 백창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언이 아니라 안내 말씀 하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책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식민지에서 예수 살기를 주장했는데 책 만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언어를 써서 좀 독자를 넓히자 이런 뜻이 있어서 분단 체제에서 예수 살기로 이렇게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것 주민 여러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저도 책 쓴 사람도 책을 마음대로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우리 이 사드 철회 투쟁의 맨 앞장서시는 우리 존경하는 두 분을 주민을 대표해서 상징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석주 이장님이랑 임순분 분회장님 이 책 한 권씩 드리려고 해요. 이장님, 분회장님 나오시면 제가 이 책을 드리는 영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저도 함께 열심히 투쟁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장님하고 분야회장님 다 모시고 좀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채권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채권 돌려보는 거 아니랍니다. 꼭 사서 다른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오늘 김천촛불 7시 30분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오늘이 몇 차일까요? 저 몰라서 적어왔습니다. 몇 차일까요? 한 600차 넘었을까요? 500차 안 됐을까요? 751. 네, 오늘 김천촛불은 751차 김천촛불이 열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구호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저기 부천 평동사 사무국장 정용진이었습니다. 저 마이크 잡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호를 같이 외치면서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 힘찬 투쟁의 결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글자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욕적인 방위비 협정! 죄송합니다. 방위비 특별협정이라고 쓰지 말라고 연사분이 했었었는데,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정 규탄한다! 사드 운용 유시비가 웬 말이냐! 사드부터 철거하라! 평화정세 역행하는 불법사드 철거하라! 안보핑계에 대지 말고 지금 당장 철거하라! 사드 말고 평화협정! 사드 가동 중단하라! 사드 빼야 평화! 사드 빼야 미군! 사드 빼야 미군 이걸 똑같이 쫓아하시면 어떡합니까? 사드 빼야 자주! 사드 빼고 미군 빼라! 네, 오늘 117차 수성리 수요 집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두 마치겠습니다.